오늘은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장 마이콜 프로그램된 제어. 우리가 명령어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명령어 코드를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어들도 비슷한 명령어들, 같은 명령어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인출 사이클 루틴, 간접 사이클 루틴, 인터럽트 사이클 루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비슷한 것들 한 번에 묶어가지고 사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상을 할 때 연산 코드는 4비트지만 이렇게 사상 비트를 3비트를 더 두어서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로 더 사상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명령어지만 8개의 루틴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제어 유니트에서 명령어 실행 사이클 루틴들을 제어 기억 장치의 절반 하반부에 저장하고자 한다. 최대 8개의 마이크로 명령어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연산 코드는 5비트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절반 하반부라고 했잖아요.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0부터 뭐뭐뭐까지 있는데 절반 하반부라 했으니까 절반은 딱 잘라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한 것과 같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주소가 될 수 있어요. 1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연산 코드가 5비트라 했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5비트의 연산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8개 마이크로 명령어들로 구성되라 했으니까 8개를 우리 몇 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3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0을 붙여줍니다. 0을 1, 2, 3 이렇게 3개를 붙여줍니다. 제어 기억 장치 0번지부터 상반부에는 인출 사이클을 비롯한 공통 루틴들을 저장한다면 제어 기억 장치 전체 용량은 몇 단어가 되어야 하는가? 0번지부터 6, 7, 8, 9 지금 이게 9비트잖아요. 맞지? 9비트. 네, 0번지부터 끝번지까지 몇 개의 단어가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9비트의 주소로 저장돼 있으니까 2의 구승계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512개가 됩니다. 4-2의 제어 장치 용량을 256단어로 확장하고 4-2가겠지? 각 실행 사이클 루틴이 최대 8개의 마이크로 연산별로 실을 수 있도록 하려면 4-2가 뭔지 잘 모르겠네. 4-2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어 기억 장치 전체 용량이 128단어이고 그러면 이거는 2의 7승 실행 사이클 루틴들이 처음 절반 부분에 저장된다고 한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 절반 부분 위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런 루틴이 최대 4개씩의 명령어들로 구성된다면 4-3이 뭔지 모르겠네. 4-3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절반 하반부 최대 8개 5비트 이렇게 7장 마이크로 프로그램 된 제어를 끝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중앙 처리 장치 CPU이죠. CPU는 이제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범용 레지스터 구조입니다. 자, CPU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제어 신호가 두 곳으로 가는데 레지스터 묶음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산술 논리 연산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레지스터와 ALU끼리 이렇게 연산을 하면서 돌고 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PU는 그걸 컨트롤러 제어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7개가 있고 이 7개를 정하는 디코더가 있고 그리고 먹스가 2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 먹스에서 나오는 비트들을 통해서 산술 논리 연산을 하게 되고 이게 아웃풋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을 누가 받냐면 레지스터들이 받아요. 레지스터에 저장하려고 이 연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보면 select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select B 이렇게도 돼 있고 select A 했을 때 이 밑에 제어 워드를 보면은 A와 B와 D를 정하는 게 있죠. 이게 연산자 그러니까 P연산자가 될 레지스터를 정하는 거고 도착지 레지스터를 정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3비트로 어떤 하나의 레지스터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도 select B 3비트로 어떤 하나의 레지스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들의 비트를 ALU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 도착 지점의 레지스터를 select D가 정해줘서 여기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의 CPU가 있다 이 말이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select A, B, D로 시작하는 레지스터들과 도착지 레지스터들을 표현하는 거고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무슨 연산인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CPU의 스택 구조 이건데 이건 메모리 스택입니다. 일단 스택은 말 그대로 접시를 쌓는 모양 그대로인데 여기서 0번지부터 시작하고 있죠. 0번지. 그리고 스택 포인터가 있는데 스택 포인터는 항상 스택의 꼭대기를 가리킵니다. 스택의 꼭대기. 그리고 여기서는 주소가 0부터 63까지 있네요. 그럼 64개의 방이 있다는 소리죠. 네, 여기 적혀 있네요. 2의 6은 64개의 주소를 위한 스택 포인터는 6비트. 방의 개수가 2의 6승계니까 2의 6승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6비트가 필요하다 이 뜻이고 한 비트의 레지스터 full과 empty가 있네요. full과 empty가 있는데 이 스택이 가득 찼을 때 full은 1로 셋되고 empty는 그 스택이 완전 비었을 때 1로 셋되겠죠. 그러면 스택에 뭔가가 있을 때 뭐 꽉 차지도 않고 비지도 않았으면 이거 둘 다 00이겠죠. 스택의 동작. 스택은 여기 스택이라는 공간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어넣을 때는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뺄 때는 위에 거부터 뺄 수 있어요.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그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부터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넣는 거를 우리가 푸시라 그러고 빼는 거를 팝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푸시할 때는 스택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서 이 메모리 블럭에 새로운 값을 입력하고 스택이 이렇게 뭔가를 넣었을 때 이 스택이 가득 찼니 안 가득 찼니 이걸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가득 찼었으면 가득 차면은 더 이상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연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팝은 제일 위에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읽어오고 그 스택 포인터 얘가 없어졌으니까 스택 포인터는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뺐을 때는 다 뺐는지 이제 스택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나?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empty가 1이니? 0이니? 물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스택 포인터가 0이라면 제일 밑에 있다면 값이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empty를 1로 세트해 줍니다. 그리고 스택이 full이 아님을 표시합니다. 이거는 메모리 스택인데 아까 스택과 비슷하지만 주소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소와 숫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푸시와 팝의 연산 순서가 좀 다른데 자 여기서 스택 포인터가 여기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넣고 싶어요. 무언가를 내가 여기 A를 넣었어. 그러면 스택 포인터를 먼저 위로 올리고 뭔가를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스택 포인터를 더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숫자가 하나 줄어들죠. 그래서 더하는 게 아니라 빼기를 하고 나서 이 메모리에 SP에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팝도 반대겠죠. 팝은 내가 여기 있는 값을 꺼내고 싶다 하는 거면은 여기 있는 값을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dr로 읽어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SP 스택 포인터를 빼고 싶지만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SP를 하나 증가시켜 줍니다. 이게 팝이고 이게 푸시입니다. 메모리 스택에서 이 스택 표현을 통해서 역폴리시 표기, 후위 표기법을 후위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는 연산자가 비연산자들의 사이에 있는 중위 표기법입니다. 이게 인픽스라고 하고 그리고 연산자가 앞에 있는 거를 프리픽스, 폴리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역폴리시 표현, 이건 포스트픽스, 이제 연산자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폴리시 개념은 스택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역폴리시 개념으로 어떻게 하냐. 자, 이거를 연산자를 먼저 집어넣어요. 스택에 A와 B가 있죠. 자, A와 B를 넣고 아니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수식으로 먼저 해보면 자 A, B가 있고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줍니다. 원래 제일 먼저 곱하기 연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먼저 후위 표기를 해주고 짠! 이러면 후위 표기식이 완성됐어요. 이거를 스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스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 연산자 먼저 스택에 넣어요. 연산자들 다 넣고, 피연산자들 다 넣고 연산자가 나올 때까지 넣습니다. 근데 연산자가 곱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스택에 있는 이 위에 두 개를 곱하기를 해줍니다. 얘가 남겠죠? 그리고 피연산자들을 넣는데 연산자가 나올 때까지 피연산자를 넣어요. 그럼 또 곱하기가 나왔네? 그러면 C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음은 연산자 더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스택에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값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이걸 팝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산술식의 연산 이렇게 봤을 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5, 6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5, 6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코드, 우리가 IR 레지스터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봤었죠? 자, 주소가 있고 OP 코드, 연산 코드가 있고 이제 이 직간접 모드 비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주소 모드인지 직접, 간접, 그리고 다른 그 주소 모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도 알아볼 거고, 그렇습니다. 자, 주소 필드. 일단 주소 필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묵시적이라는 것은 주소가 따로 없어도 어떤 연산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걸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add x잖아요. 이거는 이 경우 덧셈의 명령은 ac에 ac 더하기 mx를 수행한 것이 된다. x라는 주소에 있는 메모리 값을 ac와 더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도착지 레지스터가 있고 이게 피연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R1에 집어넣어라 이 뜻이고 요거는 도착지 레지스터가 이건데 R1, R2랑 더해서 R1에 저장해줘 이 뜻입니다. move R1, R2 이거는 R2의 값을 R1에 저장해줘, 옮겨줘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송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범용 레지스터형의 컴퓨터는 명령의 한식에 2개나 3개의 주소 필드에 사용한다. 이거는 add r1x 이건 2개의 주소 필드가 필요하다. 맞죠? 레지스터와 이 주소 하나는 레지스터 R1을 가리켜야 되고 하나는 주소 X를 가리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스택 구조로 된 CPU도 이 푸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푸시 X 하면은 X에 있는 값을 스택에 넣어줘 이 뜻이죠.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묵시적 이거는 로드로 표현하는 건데
이제 저장하는 레지스터 이거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로드 A 하면은 AC에 A의 값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AC에 A 값이 있으니까 AC에 지금 A 값이 있으니까 여기에 B를 더하면 되겠죠. add B. 그리고 그럼 여기 A, B가 있는데 얘를 또 따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따로 어딘가에 저장을 합니다. tr에다가 A 더하기 B 값을 저장해요. 그러면 스토어 AC 이거는 이제 이거를 스토어 T라고 합시다. T에다가 이거를 저장해줘.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C를 로드해주고 D를 더해주고 이제는 그 T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A 플러스 B와 곱해줘야죠. 그래서 T가 됩니다. 그리고 스택을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 이거 스택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A, B 먼저 넣고 더하기 하고 그리고 C, D 넣고 더하기 하고 나중에 곱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해보면 push A, push B 그리고 연산자 add push C, push D 연산자 add 그리고 마지막에 곱해주고 그리고 팝합니다. 1주소 명령어 이거는 모든 연산들이 AC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AC가 모든 동작의 결과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원래 연산식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거를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선 D 플러스 E가 될 것이고 C 곱하기 그리고 B 마이너스 요거가 될 것이고 A 나누기 이게 되니까 분수인 거죠. A 나누기 요거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1주소 방식의 연산 명령을 오른쪽에 쓰시오 했는데 이거는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로드 D add E 그리고 C를 곱해줘요. C 그리고 얘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B를 로드하고 빼야죠. 요거 얘를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다시 다른 데에 저장을 했다가 A를 로드해오고 나눕니다. T로 나눠야죠. 그리고 X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이 주소 명령어 이거는 말 그대로 주소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A
이 식을 계산한 프로그램 다음과 같다 라고 했는데, 자, R1 레지스터에 ERP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게 여기까지가 이 주소 명령어고, 이거는 이 명령어들을 해석해 준 겁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건데, 자, move R1에다가 E를 넣어주고 D와 E를 더해야 되잖아요. add R1을 D 해주고 R1에 있는 값이랑 C랑 곱해주고, 그리고 B랑 빼주고, A를 나눠주고, X에다가 R1의 값을 넣어줘 라고 명령을 하면 되겠죠? 3주소 명령어. 이거는 제일 짧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각 주소 필드가 레지스터를 지정할 수도 있고 메모리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뜻인데, 여기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주소를 저장하고 지정하고 주소를 지정하고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이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D와 E를 먼저 더해요. 어디에 저장해요? R1이라는 데에 D랑 E를 저장해 봅시다. 그리고 R2에 B와 C와 R1을 이렇게 빼달라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뺐으니까 아니지, 잠시만, 아니지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이제 C랑 곱할 시간이야. C. 그럼 R1에 곱한 것까지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빼야 하니까 sub R2라는 새로운 레지스터를 데리고 와서 B에다가 R1을 빼줘 해주고,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이 됐겠죠? 그리고 나누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일단 R2에다가 이제 R2에 저장할 필요가 없지. 어딘가에 저장을 할 건데 A랑 R2랑 나눠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주소 명령어. 스택 구조의 스택 구조의 컴퓨터는 add나 뭘 등의 명령어에서 주소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푸시와 팝에서 명령에서 스택과 피연산자 사이의 정보 전달을 위해 하나의 주소가 필요하다. TOS. 이 명령어는 주소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 스택하는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피연산자들이 앞에 몰려 있네요. 그러면
push A, push B, push E 하고 이거 순서대로 연산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을 해야죠. X에 넣어줘. 자, 이 리슨 명령은 로드랑 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서 레지스터끼리 그 로드랑 스토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에 있는 주소 A에 있는 메모리 값을 R1으로 전달, R2로 전달, R3로 전달, R4로 전달 해가지고 레지스터끼리 지금 연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드레싱 모드인데요. 주소를 어떻게 가지고 놀까 그건데, 자, 여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이렉트 어드레스, 이거는 한국말로 적어볼게요. 직접 모드, 간접 모드, 아니지, 이거는 즉치 모드라는 건데, 그리고 간접 모드, 릴레이티브 어드레스, 이거 뭐지? 릴레이티브? 인덱스 모드, 레지스터 모드, 레지스터 간접 모드, 자동 증가, 자동 감소. 이건 뭐지? 렐러티브? 영어가 약한데. 렐러티브, 이건 뭘까? 상대 주소. 상대 주소. 자,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처음에 우리 초반에 직접 모드와 간접 모드를 배웠죠. 이때 다른 점이 있었죠. 유효 주소를 가져오는 게 달랐죠. 이거는 주소값이 진짜 유효 주소였고, 간접 모드는 유효 주소를 가지려면 한 바퀴 더 거쳐서 갈 수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주소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예시들 보면은 PC가 200이고 R1이 400이고, 이 레지스터 연산할 때 쓸 거고, XR 인덱스 모드 할 때 쓸 거고, AC는 무상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유효 주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이 지금 PC가 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load to AC, 그리고 어드레스는 500이라고 했어요. 500. 그러면 지금 유효 주소가 직접 모드일 때는 500이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은 800이야. 그리고 만약에 무슨 모드냐? 즉치 모드면 이 500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값이 돼요. 그리고 간접 모드이면 500에 있는 주소가 유효 주소가 돼서 800에 있는 300이 진짜 값이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간접 모드 아까 설명했고, 상대 주소 나온 게 있는데, 상대 주소는 PC 값과 지금 이제 PC 값과 이 주소 값을 더하면 유효 주소가 나오는데, 현재 이 명령어를 수행을 했잖아요.
그럼 PC는 어디 있어요? 이 toward 연산이니까 PC는 next instruction 적혀있네요. 여기 PC가 202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500과 202를 더한 702가 이제 상대 주소일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되겠죠? 인덱스 모드는 이 주소 값과 XR 값을 더한 게 U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500과 100을 더하면 600이죠. 그럼 600에 있는 값, 900이 내가 원했던 값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모드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700입니다. 400이니까 얘가. 레지스터 간접 모드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이 값이 유효 주소가 돼서 레지스터 간접 모드 400에 있는 게 아, 400이, 맞아. 400에 있는 값이 진짜 내가 원하는 값이 돼서 700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증가 모드는, R1, 이거 레지스터 값이 있잖아요. 이거 뭔 숫자냐? 4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400을 AC 로드하고 나서 이 R1 값은 401로 자동 증가합니다. 그래서 400에 있는 값이 700이죠, 700. 그리고 자동 감소는 이 값을 자동으로 감소해서 여기 있는 주소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AC 450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또 해보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주소일 때는 AR, 즉시 모드일 때는 식이 없죠. 그냥 AR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간접 모드일 때는 MAR, 상대 주소일 때는 PC 더하기 AR, 그리고 인덱스 모드일 때는 XR 더하기 AR, 레지스터 모드일 때는 R1, 레지스터 간접 모드는 메모리 R1, 자동 증가 모드는 R1 플러스 마이너스 R1, 베이스 레지스터는 지금 베이스 레지스터 BR은 300이라 했죠? 이거는 BR 더하기 A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W로 표시되는 메모리 주소에 toward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W로 표시되는 toward 명령어가 있고 W 플러스 1에 저장된 주소 필드는 Y로 표시한다. 명령어가 실행되는 동안 P 연산자는 G로 표시된 주소에 저장되어 있으며 인덱스 레지스터 내용은 X이다. G를 알아내라 했으니까 유효 주소를 알아내라는 거겠죠? PC가 어디 있어요? PC 얘를 실행했으니까 W 플러스 2가 PC겠죠? 직접 모드일 때는 G는 Y가 되겠죠? 간접 모드일 때는 Y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 모드일 때는 상대 모드 뭐라 했어요? PC와 AR 더하라 했죠?
PC는 지금 W 플러스 2고 AR이 Y예요. 그리고 인덱스 모드는 뭐라 했어요? XR이랑 AR이랑 더하라 했죠? 지금 XR이 X 플러스 Y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상대 모드의 분기 명령어가 메모리 750번지에 저장되어 있으며 분기는 500번지로 이루어진다. 상대 모드의 분기 명령어가 750번지에 저장되어 있으며 분기는 500번지로 이루어진다. 여기 있는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값과 상대 주소를 했으니까 PC와 AR을 더한 값이 지금 500이란 소리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PC가 751을 가리키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751 더하기 AR은 500이었겠죠? 그럼 AR은 마이너스 252였겠죠? 상대 주소 필드는 이거였겠죠? 그리고 상대 주소값의 12비트 이진수로 변환하고 이것이 왜 2의 보수 형태지? 음수니까 2의 보수겠죠? PC 값은 이진수로 얼마인가? 패치 단계가 끝난 후에 PC 값은 이진수로 얼마인가? 이 PC 값에 비해서 구한 상대 주소 변환 결과 500의 이진수와 같음을 보여라. 응? 여기는 500번지로 이루어진다. 의 이진수 값과 같음을 보여라. 이거는 내가 왜 구해야 되지? PC 501인데 B에서 구한 상대 주소를 더한 결과가 500의 이진수 값과 같음을 보여라. 250 잘 모르겠네.
CPU가 128가지의 연산들을 수행하며 내부 레지스터 수는 16개이다. 이거는 2의 7승이죠. 내부 레지스터 수는 16개, 4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32비트 명령을 했죠. 연산 코드 필드, 레지스터 나타내는 오퍼랜드 1, 나머지 비트는 주소 필드, 오퍼랜드 2라고 했으니까 명령어 형식을 표시해보면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 1, P코드. 자, 그러면 레지스터 번호를 나타내는 건 4비트로 표현할 수 있고, 연산들 128가지 사용한다 했으니까 얘는 7비트고, 총 32비트로 했으니까 여기서 11 빼면 21이네요. 2의 보수로 표현되는 변이 주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변이의 범위를 구하라. 21비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의 보수는 10에서 20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레지스터의 길이가 32비트라면 레지스터의 길이가 32비트라면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식에 의해 주소 지정될 수 있는 기억 전체 용량은 몇 기가바이트인가? 레지스터 길이가 32비트. 무슨 소리지? (32비트인데) 레지스터 하나가 32비트라고? 근데 이게 16개가 있다고? 2의 5승 더하기 2의 4승. 무슨? 기억 자치 용량은 몇 기가바이트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잠이 와서 그런가? 레지스터 길이가 32비트라면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식에 의해 주소 지정될 수 있는 기억자 지수는 바이트 단위로 저장된다. 간접 주소
명령어의 주소 필드를 x1이라고 하자. 명령어 주소 필드를 x1이라고 하자.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오퍼랜드는 기억장치 x2번지에 저장돼 있으며 인덱스 레지스터의 내용은 x3이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이거는 x1 x2는 x1이고 인덱스 주소 방식은 이렇게 되겠죠?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은 x1이다. x에 1번째 저장된 명령 주소 필드 내용을 x2라고 하자.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x3번지에 저장되어 있으며 인덱스 레지스터 내용은 x4이다. 그리고 같은 EA에 대한 관계식을 변수들을 이용하여 쓰라. 1번 EA는 유효 주소 x3은 이거다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피한 산자가 있는 곳이니까 x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 상대 주소 방식 이거는 PC 값이 지금 이걸 실행했으니까 더하기 1에다가 상대 주소니까 AR 값을 더하고 인덱스 주소 방식은 인덱스는 AR 값과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한다.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x1 기억장치 x1번째 명령 주소 부분은 x2라고 하자. 자, PC의 내용은 PC x1이네요. 여기 명령어 주소 부분은 x2래요. x1이 454이고 x2가 마이너스 25이고 명령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라면 명령 수행된 직후에 x1은 무슨 값을 가지게 되는가?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라면 그러면 자, 상대 주소니까 일단 PC가 x1 더하기 1이겠죠? x1 더하기 1 더하기 x2가 유효 주소가 되겠죠? 맞나? PC와 어드레스 그러면
455에다가 마이너스 25를 해서 430이 되네요. 그리고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사용하는 분기 명령어가 25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명령어 길이는 32비트이며 그 중에서 10비트는 연산 코드이다. 기억 장치의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지정된다고 할 때. 문제를 다시 읽자. 상대 지정 방식 분기 명령어가 25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 명령어 길이는 32비트이며 그 중에서 10비트는 연산 코드이다. B코드 기억장치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지정된다고 할 때 분기 명령어가 실행되며 284번지로 분기되도록 하려면 명령어의 주소 필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이해 보수로 표현하라. 상대 주소 방식은 PC 값 더하기 AR 값이죠. 이게 284가 돼야 돼요. 현재 PC 값 251이죠. AR을 몰라요. 그래서 현재 주소를 알고 싶은 거니까 AR은 284 빼기 251로 자 뭐냐 33이죠. 잘못됐나? 잠시만.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지정된다.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지정된다. 이게 바이트 단위로 지정된다. 아니지 4바이트지. 그러면 4바이트짜리니까 둘, 셋, 넷이면 PC가 254를 가리키고 있겠네? 254, 254. 그러면 30이겠죠? 이에 호수로 표현하라. 16, 8 그러면 24니까 맞나? 30 16 맞네. 이거를 2의 보수로 232번지로 분기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분기 명령어의 주소 필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2의 보수로 표현하라. 232로 분기되도록 하는 주소 필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그러면 BC 값이 254고 AR 232로 가고 싶대. 그러면 254 빼면은 마이너스 22잖아. 22를 16 하고 4, 2, 1 그러면 2, 4, 16 하면 22죠. 이거를 2의 보수 취해서 1, 0, 0, 0, 1, 0, 1이니까 0, 1, 0, 1, 0, 1, 0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8비트 ALU를 통해서 캐리 비트가 나오고 또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S로 들어가고 이 출력값이 0인지 체크해서 G로 들어가고 결론은 뭐냐면 이 그림이 V는 오버플로우를 검사하고 제로는 출력값이 0인지 S는 사인 비트 음수인지 양수인지 C는 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익스클루시브 오어로 판단하고 있죠. 캐리 제일 윗단과 아랫단을 통해서 그렇고 제일 위에 있는 캐리를 C로 옮겨주고 부호를 S로 넣어주고 이제 노어 게이트로 G를 표현하는데 노어는 뭐예요? 원래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건데 원래 오어가 이렇게 되면은 0, 1, 1, 1이잖아요. 근데 노어가 되면은 1, 0, 0, 0 다 00일 때만 참이 되겠죠? 그래서 다 00일 때만 참이 되니까 제로가 1로 셋되겠죠. 0, 0, 0이면 0이 아니면 0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보면 자, V는 오버플로우 검사를 했으니 여기서 봤을 때 C3와 C4를 익스클루시브 한 거고 G는 S1부터 노하니까 S2, S3, S4 곱한 거에 발을 해주면 노하겠죠? 그리고 S는 S4의 사인 비트, C는 마지막 캐리 비트를 표현한다는 거를 논리식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